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현재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다양한 그런 공약들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 10일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취임이 진행이 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그런 중과 배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시장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밝은 전망만 또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장에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반사이익이라든가 또는 풍선 효과 충분히 또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영향들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인수위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당장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는 또 파급력으로 나올 수 있는 영향들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가장 크게 큰 틀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울시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금 현재 협의와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효과들이라든가 주택의 공급들은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공급의 증대와 그리고 수요의 그런 증대가 같이 함께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그런 거래의 활성화들 그리고 경기의 증대가 같이 함께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월세 시장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공급의 그런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전월세 시장의 그런 임대차 시장에도 안정화를 끼치겠다라는 전략으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안전진단 기준 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도 평가 단계가 이제 하향되고 그리고 또한 30년 이상 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패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했었던 단지들은 재건축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었던 주택들에 대한 그런 공급 증대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개편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초과이익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라든가 거주하셨던 그런 원주민들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실질적인 세제 완화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양가 또한 규제를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구성을 하면서 다른 외부 효과로 나타났었던 부분들을 합리화적인 방법으로 개편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재건축 사업지가 계속해서 인허가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향후 3년, 4년 뒤에는 새로운 신축 공급들이 늘어날 것으로 양질의 주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체가 돼서 주체되어 있는 공급의 활성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로도 그렇지만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들 예상될 수 있는 집값들의 상승분들이 또 한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급들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안정화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인데요. 다주택자들 특히나 이제 양도소득세의 그런 중과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했었던 모습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물건들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 지금 1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세 차등과세를 계속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폐지를 하고 취득세도 1.1%에서 3.3%까지 금액대별로 이제 세율이 달랐었죠. 그런 부분들도 단일 세율로 고정을 시키겠다. 그리고 과도한 지금 현재 누진세 2주택 취득 시에는 8%,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가 과징되고 있는데요. 이런 취득세의 누진세율, 과도한 누진세율도 완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들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일단 지금 팔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취득하기도 어려웠던 상황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그런 접근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매물들이 증가돼서 시장에 공급이 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또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그런 완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보유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 완화에 따른 보유 전략들이 또 한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은 팔게 될 것이고 보유해야 될 것은 보유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 좋은 물건들은 보유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 안 좋은 물건들은 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좋은 지역들의 물건들은 물건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 이외의 지역들의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양극화의 그런 시장의 개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이 계속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인데요.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폭등, 월세 가격의 상승들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 3법, 특히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부활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공주택들, 소형주택들에 대한 공급들을 임대사업자가 계속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0제곱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데 이제 소형 아파트도 등록을 다시 한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주택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들에 대해서 합산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이 이야기는요, 주택수의 간주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해놓고 묻어두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증대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집가가 계속 상승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자금들이 계속 이렇게 투자했었던, 회수됐었던 그런 모습들, 투자 방법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월세 매물들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라든가 빌라, 갭 투자들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형 주택들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소형 주택,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더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의 부활은 이런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택들에 대한 강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